8장에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내는 방법은 왕은 근하게 말했다. 일단 시작해서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나서 멈춰라. 열쇠 수령이 금고문을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금고의 비밀을 알아내어서 잠긴 문을 연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금고를 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면 상대의 정신거절을 알아낼 수 있다. 우리도 열쇠 수리공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근거의 비밀번호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가 상대의 전략을 알아낼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전략을 모두 털어놓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과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 심지어 눈으로도 말할 수 있다. 지도나 책을 읽는 법을 배우는 만큼이나 능수하게 상대를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전략은 단순히 감각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정한 순서의 내적 표상, 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략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그 경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전략을 효과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앞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과 신경체계를 이용하는지 말해주는 단서를 포착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몇 가지 공통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해서 더 큰밀한 감각,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특정 신경체계를 다른 감각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인 것처럼 자신의 특정 신체 체계를 선호하여서 사용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략을 이끌어내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주된 내적인 표상 체계를 찾아야 한다. 시각정신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그림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뇌의 시각적인 부분을 건드릴 때 최고의 감각을 느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사람들은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다. 말을 정확히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말을 그림으로 바꾸기에 급급하다. 이런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비유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패턴인지, 밝은지 어두운지 자주 이야기한다. 더 청각적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의의 선택에 신중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남들보다 더 낭랑한 목소리가 가지고 있으며 느리고 리듬감 있게 정확하게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할 때문에 자기의 말할 그 내용을 때도 매우 신중하다. 이들에게서는 내게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완벽하게 클릴 것 같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운동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을 아주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감정에 반응한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톤은 대체로 저음이며 느긋하게 천천히 말한다. 또한 신체적인 것과 비교를 한다. 항상 구체적이라는 의미로 꽉 잡아라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을 무겁다, 열정적이다 같은 표현하며 어떤 사물과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몸을 썼지만은 아직 답을 손에 넣지 못해서와 같은 식으로 말한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은 대개는 그 중에 지배적인 한 가지 요소를 주로 사용한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그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주된 내적 표상 체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시각지향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천천히 걷거나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느리게 말하면 안 된다. 상대가 너무나 답답해할 것이다. 말을 빨리 함으로써 전하려는 메시지를 그의 정신 작동 방식에 맞춰야 한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표정 체계를 사용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NLP는 누군가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훨씬 더 구체적인 지표도 제시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심리학적인 심의로는 없다. 단순히 상대의 눈을 보면서 관찰하기만 하면 시각, 청각, 운동, 감각 중에서 어떤 표정 체계를 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12살이 되더니 생일 케이크의 초는 무슨 색이었나? 잠시 기억을 되새겨라. 이 질문에 대답할 때 90%의 사람이 눈을 위로 치켜두고 왼쪽을 바라본다. 이것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시각적으로 기억된 이미지에 접근할 때의 눈동자 위치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본다. 수염이 있는 미키 마우스가 어떻게 보일까? 잠시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라. 이번에는 아마 눈동자가 오른쪽 위로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머릿속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눈동자가 향하는 위치다. 그러므로 눈만 봐도 상대가 어떤 감각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전력을 알 수가 있다. 전력은 개인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내부 표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와 같은 일련의 순서가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말해준다. 다음 도표를 보면 시선 접근 단서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와 계속 대화하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상대의 이미지, 소리, 또 느낌을 기억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보라. 구체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유형의 질문을 한다. 보이는 바는 시각적인 가능한 질문. 지금 사는 집에서 창문이 몇 개 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16살 친구 중에서 머리가 가장 짧은 사람은 누구인가? 처음 가졌던 자전거는 무슨 색이었나? 지난번에 동물원 갔을 때 본 동물 중에서 가장 작은 동물은? 시각적인 것은 당신의 눈이 색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사자머리에 토끼, 꼬리, 독수리 날개를 가진 경찰관을 상상해봐라. 지금 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연기로운 쌓인 모습을 상상해봐라. 금발머리를 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봐라.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뭔가?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뭔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하나는 제목을 말해봐라. 당신은 어떤 자연의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가? 애국가에서 7번째 단어는 뭔가? 동요 곰 3마리의 9번째 단어는 뭔가? 동요 응돌성을 불러보라. 고요한 여름날의 작은 폭포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어보라. 마음속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라. 집에 있는 문 중에서 가장 세게 닫히는 문은? 자동차 문 닫는 소리와 트렁크 문 닫는 소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부드럽게 들리는가? 진중의 목소리가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적 정보를 표현할 때 미세하지만 눈동자를 움직인다. 다음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오른손잡이의 반응인데 체계적인 패턴을 보인다.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사람의 외부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가 있다. 눈동자의 모습을 통해서 청각적인 거죠.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존 케네디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 핵전쟁 가능성을 없앨 방법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블루투스 소리로 바뀌는 것을 상상해봐라. 청각적인 내부 대화.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보라.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감각적인 하나는 손에서 얼음이 녹는 느낌을 생각해봐라. 오늘 아침에 침대에 나왔을 때 기분은? 나무 토각이 실크로 바뀌는 느낌을 생각해보라. 지난번에 바닷물에 발을 담갔을 때 추웠는가? 집에 있는 담요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부드러운가? 멋진 역자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손으로 거친 나무 껍질 위를 더듬다가 부드럽고 차가운 이끼 위를 쓰다듬으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왼쪽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눈동자가 왼쪽 길을 향하면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이다.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내적 표상 중에서 운동 감각적인 기억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아마 눈동자를 필요한 정보에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에 본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에 오른손을 내려다보면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왼쪽 위를 보면 정보를 빠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뇌에 저장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면 바로 쉽게 시선 접근 단서는 어떤 모습이었나? VR, C, AC, AR, K. 시각적인 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미지를 보거나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다르게 본다. 보라색 반점은 하마는 이전에 들은 소리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만든다면 어떻게 들릴까? 전기 깃대로 내는 사이렌 소리를 상상해 보라. 자신에게 말한다. 평소에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은 극에 대한 맹세를 낭독해 보라. 감정 촉각, 자기 수용적인 감각을 느낀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어떤 것인가? 솔방울을 만들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달리는 기분이 어떤가? 생리의 체계를 보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가슴으로 크게 숨을 쉰다면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막이나 가슴 전체로 고르게 호흡하는 사람은 청각 상태에 있다. 아래배까지 낮게 호흡하는 사람은 운동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세 사람의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하는 위치와 빠르기에 주목하라. 또한 목소리를 들어봐도 내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시각 중심적인 사람은 말을 빨리 하고 일반적으로 고음, 비음 또는 긴장된 톤으로 한다. 넓고 굵은 톤과 느린 말투는 대체로 운동 감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 가린 리듬 감각 확실하고 낭낭한 음절은 청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부 색깔을 통해서도 현재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시각적으로 생각하면 얼굴빛이 청백해지는 경향이 있다. 홍조를 띈 얼굴은 운동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머리가 위로 향하면 시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머리가 똑바로 있거나 약간 기울여 있으면 청각적인 상태다. 고개를 숙이거나 목 근육이 풀어져 있으면 운동 감각적인 상태다. 따라서 아주 짧은 의사소통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정리의 메시지를 사용하는지 반응하는지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다. 전략을 얻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에 맞는 질문을 직접 해보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동기를 부여받는 것,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것, 창의력을 키우는 것 등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전략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실습해보고자 한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해보는 것이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해보기를 바란다. 상대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내는 열쇠는 그를 완전히 연계된 내적인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신체 변화 등으로 말한다. 내적인 상태는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한 라인이다. 무의식의 효도를 여는 스위치다. 완전히 연결된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전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토스터로 방을 굽는 것과 같다. 배터리 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건 것과 다른 바 없다. 지적인 토론은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내적 상태와 그 상태를 유발하는 구조를 다시 경험하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력을 일종의 레시피라고 생각하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를 만드는 요리사를 만났을 때 그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 그 요리사는 무의식적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다. 재료의 양을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조금씩 넣었어요. 그럴 때는 그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주방으로 가서 직접 케이크 굽는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라. 우리는 그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메모하고 재료를 넣기 전에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전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료와 양 순서를 기록하면 우리는 나중에 그 요리사처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게 된다. 전력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요리사가 주방에서 특정한 내적 상태를 경험하던 때로 돌아간 다음에 요리사를 그 내적 상태에 빠지게 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요리사가 본 것일까? 들은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가 누군가에 접촉한 것일까?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야 하는 후에 그를 지켜보면서 그 상태로 만든 바로 다음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떤 전략이든지 어떤 패턴을 따라하면 쉽게 열어낼 수 있다. 그가 어떤 일에 의욕이 생기거나 사랑을 느끼거나 창의적으로 느낀 때에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때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를 당시의 내적 상태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가 보고 느끼고 느낀 구조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재구성한다. 끝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전력의 하위 감과 양식을 알아낸다. 그 사람과 그와 같은 내적 상태로 만든 구체적인 장면, 소리, 느낌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이미지의 크기였나 아니면 목소리 톤이었나. 상대의 동기부여 전력을 얻으려면 이 기법을 사용해보라. 첫째로 상대의 협조적인 내적인 상태로 만들어라. 어떤 일을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을 때를 기억하나요? 라고 질문한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확고하고 믿을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가 자신의 전략 순서를 전부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해 마라. 누군가의 어떤 일이 의욕적인 때를 기억하나요?
예라고 때로는 예 거기에 젖는 사람 그 역시 아니다. 경험과 연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상대의 내적 상태에 빠져서 구체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확실한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력을 알려면 당신은 뭐뭐해서 기억하나요? 무엇을 들었나요? 머릿속에 그렸나요? 느낌은 크기는 밝기는 전력적인 모의에서 이 과정을 성공역을 하는데, 자, 의욕이 넘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했거나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었을 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나요? 연기되는 상태로 만들려면 그때를 돌이켜볼 때 언제 처음으로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나요? 감명 깊은 강의를 듣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다면 그의 동기유발 전력은 외적인 청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말과 소리에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력의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반응한다. 따라서 내적 전력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강요를 들은 후에 곧바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은 뭔가요? 만약에 그가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내적인 시각. 그는 동기를 부여하는 무언가를 들은 후에 곧바로 더 많이 동기가 부여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다. 아직도 그의 전략을 다 그려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 느꼈나요? 시점에서 그가 완전히 동기부여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전략을 완성한 것이다. 내적인 표상. 원하는 내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0개 내지 15개의 서로 다른 표상 선수를 포함한 전략인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료되기까지 외적 자극과 두세 가지 내적 자극이 필요하다. 전략 구조를 알고 난 다음에는 하위 감각 형식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는 동기부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었나요? 아니면 말 자체, 속도감, 리듬감?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크고 밝고 그러면 그 동기를 부여하기 원하는 어조로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그린 것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의욕에 찬 내적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전략의 구조의 중요성이 의심된다면 순서를 약간 바꿔보라.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자, 한 사람의 전략을 그려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더라도 동기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역성 코치라고 가정해보자. 한 소설을 뛰어난 장거리 저자가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려고 한다. 그 선수는 어느 정도의 재능과 관심을 있지만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나 동기는 없다. 무엇보다 그 대신에 청각적인 자극과 연결해서 이 선수를 움직여야 한다. 시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시속 100km 속도로 빠르게 달리듯 하면 안 되고 너무 느리고 처진 막소리도 안 된다. 또 조절이 안 되고 안정적이고 분명한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역성 훈련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관중의 함성이 정말 엄청나서 응원 소리를 들으면 선수들에게 엄청난 힘이 생겨서 놀라운 대단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들었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일성선에 도달했을 때 들리는 함성 대단해. 관중의 함성을 듣는다면 의욕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 선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첫 번째 전략 구조에 불과하다. 이것 하나로 그에게 완전한 동기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내부 과정의 순서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 그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청각 신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의 함성을 들으며 생애 최고의 경기를 하는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생애 최고 경주에 참가하고 싶은 느낌이 들게 될 것이고 생애 최고의 경주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회사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기부여 전략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지금보다 다른 게 동기가 부여된다면 모든 직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의 내적 표상을 찾기가 어렵다. 단순히 자신만의 전략을 실행한다면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동기부여가 될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고 철저한 방식의 동기부여 강의를 해도 상대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략을 이해하면 두 가지 명확한 아이디어가 생긴다. 첫째, 그룹을 구성하는 동기부여 기법에는 시각적, 청각적인, 운동, 감각적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의견까지도 다양하게 바꿀 줄 알아야 한다. 둘째로 각자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누군가의 전략을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공식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매 전략을 시각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뭘까? 밝은색, 큰 화면, 패턴이나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끌릴까? 청각중심적인 사람은 섹시한 목소리, 아니면 강렬한 목소리, 그 시골 복잡한 것을 좋아할까?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략하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하는 판매원이 있다. 그는 잠재기 고객을 만나면 즉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고객의 의사결정을 알아낸다. 그렇게 선생님께서 저희 경쟁사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기기를 구매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 제품을 이전에 보셨거나 정보를 잃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상을 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고객은 매우 구체적인 구매 전략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쇼핑을 하다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판매어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서 판매하려고 한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입했던 대로 고객을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무엇이 고객을 하여금 구매하도록 만드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구매하기로 결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주된 요인과 하위감과 양식은 뭘까? 과식과 같은 제한 전략은 어떨까? 나는 과거에 체중이 120kg이었다. 어떻게 몸이 이 지경으로 되었을까? 간단하다. 폭식, 과식, 전략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그 전략이 나를 지배한 것이다. 배고프지 않아도 잠시 후에 배고플 때를 떠올리면서 내 전략이 무엇인지 찾아냈다. 그 시절 들어서 왜 먹고 싶은 기분이 들었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무언 것이나 들은 것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접촉이기 때문에 나는 눈으로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간판을 봤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래 내가 배고파 하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했고 나는 식사를 주문하기 위해서 차를 멈추고 이 전략을 촉발한 음식점 간판을 보기 전까지 나는 배고프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물며 그런 간판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 만약 어떤 사람이 뭘 좀 먹지 않을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배고프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특정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그래 넌 배고파 라고 말하면서 배고픈 느낌이 들게 하고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TV나 유튜브 광고에서 계속 음식을 보여주면서 지금 배고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나의 내 머릿속에서 음식을 상상하고 배고파 나는 전략을 빙의하고 행동을 바꿨다. 음식점 간판을 보고 거울 속 뚱뚱하고 못생긴 몸매를 바라보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역겨워 보여. 이것을 먹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하고 건강해진 내 몸을 그려보고 나 자신에게 차려서 멋지고요 라고 했다. 이래서 뚱뚱하고 내 모습을 상상해서 마치 휘 기법을 사용하듯이 내적 의사소통을 반복했다. 음식점 간판을 보거나 점심 먹으러 갈까요? 라고 말을 해서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내적 의사소통을 반복했다. 그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 상대의 전략을 하게 되면 내적 사랑을 얻고 있다고 느꼈을 때 같은 자극을 유발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느낌을 갖게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전략이 한 가지뿐일까? 물론 아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느끼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랑 전략 알아내기. 완전히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때를 기억하나요? 깊이 사랑, 어떤 사랑, 감정, 깊은 사랑, 스킨십, 이제 하위 감각 형식을 끌어낸다. 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회로에서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 사람 우리가 원하는 내적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전략을 알아내도록 한다. 확인 전략 판단해보세요. 스킨십. 이처럼 상대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주된 요소를 발견하고 정말 원하느냐? 그래서 나는 매주 세미나 할 때 이 방식을 시도하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누구나 진리를 녹일 듯한 특정한 표정,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는 방식,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때의 특정한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부분이 예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하는 내적인 상태 한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상관해도 상관없고 세미나 진료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사랑 전략을 떠올리는 사람들을 감안하겠고 그들은 스킨십을 생각한다. 그들을 적절한 내적인 상태에 하고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 또 사랑의 전략을 하면 이들과의 관계 발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의사소통이다. 연인관계를 발전시키는 흥미로운 이 힘의 이론이 있다. 관계 발전 초기에 구애하는 단계에서 기분이 고조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구애 단계에서 뭐 서로 보여주고 스킨십과 또 이렇게 계속 수행할까? 그런 커플도 있지만 흔치가 않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마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보자. 청각 중심의 사랑 전략을 갖고 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사랑해 등등등등 자기야 사랑해 말로써 이렇게 하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편은 시각적이고 아내는 청각적인 성향인 경우다.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써주고 멋진 곳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꽃을 선물하며 마음을 펴준 어느 날 아내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 황당해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어? 자기를 위한 이 집도 섰고 멋진 곳도 다녔잖아요. 가장 잘 맞지 않는 데는 운동공학적인 남성과 시각적인 여성은 어떨까? 알겠는가? 이렇게 해본다라는 거고 인식은 강력한 도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일이 자신의 지도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 지도에 있는 영토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지도는 영토를 보는 한 가지 방식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전략을 끝내는 방법을 보았다. 이제는 상대와 마주 앉아 완전한 사랑을 느낌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전략을 갖고 있다. 누군가가 아침에 깨어나서 늘 활기찬 기분을 느낀다면 뭔지를 몰라도 그렇게 만드는 확실한 전략이 있는 것이다. 전략. 그래서 요리사를 저 방에 두는 것은 내가 그를 원하는 상태에 있게 한 다음에 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물로 샤워를 하는 내 모습 상상. 몸을 흔들고 나서 욕실에서 나왔죠. 모든 전력을 갖고 있다. 누군가 아침에 깨어나서 늘 활기찬 기분을 느낀다면 뭔지 몰라도 확실한 전력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불면증인 사람의 경우에 천천히 내적 대화를 하고 하품하거나 졸린 목소리로 말하면 곧바로 피곤이 몰려올 것이다. 지금 당장 시도해보라. 머릿속에서 하품적인 목소리로 피곤한 사람처럼 천천히 말해보라. 하품하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천천히 말한다. 이제 속도를 높여서 말해보라. 그리고 둘의 차이를 느껴보라. 핵심은 누군가를 어떤 상태에 들어가기 어떤 일을 순서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만 하면 어떤 전략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몇 가지 전략을 외워서 활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잘하는 것이 그의 전략인지 그것이 바로 모델링의 정수다. NLP는 정신에 대한 핵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학은 현실의 구조와 세계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NLP는 인간 정신의 구조와 본질을 연구한다. NLP를 사용하면 우리 정신을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끼는 방법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간다.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정신 분석과 함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 광고를 알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접한다. NLP는 이런 목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목표를 명쾌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원이 풍부한 상태에 도달한 한 가지 방법은 전략 구조와 내적 표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생리 체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가 또 인공뇌학적인 고리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했고 이번 정의는 전략 상태의 정신적 측면을 논의했다.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자.